깊은 성찰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깊은 깨달음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때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체나 잠자리의 기술을 넘어 그가 무심코 내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갈망하며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간절히 원하는 굶주린 영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재물은 종종 욕망, 정욕, 혹은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행위,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진정한 욕망은 사실 성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온전히 이해받고 느껴지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가깝습니다. 한 여성의 몸 앞에 무릎을 꿇는 남성들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애정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육체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정욕처럼 보이지만 힘으로 위장한 채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 모든 연기와 가식의 연극은 막을 내리고 단단해 보이던 갑옷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순간에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심리학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은 신탁이 되고 그림자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오직 가면을 꿰뚫고 날카로운 진실의 심연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칼융은 욕망을 단순한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를 의식과 무의식 두 세계를 잇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친밀한 행위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 융에게 욕망은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즉 푸시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충동은 무의식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교환입니다. 에너지의 교환, 그림자의 교환, 그리고 서로의 의도가 오가는 교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잘못된 여성이 들어선다면 쾌락이 되어야 했을 그 시간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소모와 고갈로 변질되고 맙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 후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로감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피로입니다. 진정한 교감 없이, 온전한 현존 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마다 당신은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성전이듯 당신의 몸 또한 신성한 성전입니다. 두 성전이 아무런 의식 없이 만날 때 그곳에서는 에너지의 혼돈만이 태어날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에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강인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둔 불안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과거의 무게로
가득 찬 침묵까지도 말입니다. 본능적인 깊은 친밀감은 성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스침과 스침 사이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내면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발가벗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그 순간, 겉으로는 굳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강인함의 가면은 고함 소리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래전 버림받았던 기억의 메아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사소한 몸짓 하나가 한 번도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감정의 상처를 들춰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말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비명을 지른다. 육체는 영혼이 숨겨왔던 고통을 연기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상대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이유입니다. 친밀함을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민낯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의 붕괴는 거창한 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옷의 틈새를 파고드는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각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쾌락을 주는 것이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기술의 문제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연결하는 진정한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행위는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잊혀진 부분,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묻어버렸던 그 부분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이 숨기라고 가르쳤던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것을 남성 안의 여성성, 즉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남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숨겨진 부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쾌락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온전한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신탁이 되고 아무런 가면 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촉의 의식 속에서 어떤 연기로도 위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영혼이 됩니다. 의식적인 성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상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오랫동안 추방당했던 자신의 감수성이 다시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고 부서진 갑옷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쾌락은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그 길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욕망은 단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결핍, 마침내 선택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모든 관계 속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누군가 나는 너를 본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더 커질 때 남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지우고 뜻을 굽히며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언제나 곁에 있으며 항상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당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적인 덫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종종 미덕의 가면을 쓴 고통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연기를 통해 애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투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자신의 자기의 부족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는 그 노력은 폐허가 된 자존감에 부정된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 진실을 이해할 때 그는 비로소 연기의 극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존재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진실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란 숨겨지고 상처받고 거부당한 자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낡은 트라우마의 반복, 결코 닫히지 않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친밀함이 마치 지뢰밭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인함의 가면을 쓰고 다가가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치유하지 못한 실존적 공허함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 내면의 전투에서 육체는 요새가 되거나 다리가 됩니다. 모든 것은 그가 감정적인 나체를 위협으로 마주하는지 아니면 치유의 기회로 마주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인정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증.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며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기억을 촉발하는 손길 속에서, 친밀함이라는 감정의 거울 속에서,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남성은 어느 시점에서 자신 안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한 여성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모든 것으로 만듭니다. 연인, 어머니, 상담가, 그리고 구원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안의 빈 곳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진 결핍에 대한 그림자의 투사이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정에 대한 유령 같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거의 언제나 좌절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의 반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화는 감정적인 감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위대함을 투사했던 남자는 이제 경멸감을 느낍니다. 욕망은 분노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기 안에서 깨워야 할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던 그의 야성, 부정당했던 그의 감수성,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의 현존을 말입니다. 완전해지고 싶다는 이 절박한 탐색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강렬함을 사랑으로, 결핍을 연결로, 그리고 구원을 현존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여성이라도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남자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거울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발가벗은 반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갖지 못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용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칭찬 한마디, 선택의 순간,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인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것은 언제나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한 남자가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선택받고 싶다는 그 갈증은 오직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에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암, 즉 자각이 바로 열쇠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서의 자각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현존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없이 듣고 도망치지 않고 실존적 공허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폐허처럼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남성성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친밀함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욕망이 내면에서 태어날 때 그것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합니다. 가볍게 춤을 춥니다. 그것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은 의식이 됩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닌 본질로의 회귀가 됩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쾌락은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는 신탁이 되고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남자는 자아라는 감옥을 통과하고 강인함의 가면을 하나씩 찢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대의 여정에서 그는 세상이 묻으려고 했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의 가려지지 않은 인간성입니다. 모든 여성이 당신의 몸에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성관계는 당신의 생명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갈될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과 단절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품고 다닙니다. 당신이 그 공허함과 합쳐질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신성한 부분들, 즉 당신의 명료함, 힘, 그리고 방향성을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만남의 자리를 떠날 때 들어올 때보다 더 텅 빈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그것이 쾌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겪었던 일들, 그녀의 감정적인 중독,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계약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 에너지들이 허락도 없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의 몸과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트라우마, 그녀의 해결되지 않은 악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융합은 오염이 됩니다. 당신은 피로, 무관심,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보이지 않는 교환이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실제로는 혼돈 속에 사는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열어주면서 육체적인 힘을 갖고 가짜 자신감을 보이고 SNS에 영적인 인용구를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에너지적인 분별력, 현존,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패턴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주는 한 당신의 영혼은 폐허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빼앗긴 곳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단지 욕망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이전보다 더 길을 잃은 채 침대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쾌락을 교감으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조차 돌볼 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대답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성이 게임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몸은 신탁이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친밀한 선택은 당신을 재건하거나 혹은 당신을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일부만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영혼에 걸맞은 수준의 의식을 요구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의 영혼의 말을 걸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남성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늘 빛과 깊은 성찰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깊은 깨달음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때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체나 잠자리의 기술을 넘어 그가 무심코 내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갈망하며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간절히 원하는 굶주린 영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재물은 종종 욕망, 정욕, 혹은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행위,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진정한 욕망은 사실 성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온전히 이해받고 느껴지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가깝습니다. 한 여성의 몸 앞에 무릎을 꿇는 남성들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애정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육체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정욕처럼 보이지만 힘으로 위장한 채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 모든 연기와 가식의 연극은 막을 내리고 단단해 보이던 갑옷 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순간에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심리학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은 신탁이 되고 그림자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오직 가면을 꿰뚫고 날카로운 진실의 심연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칼융은 욕망을 단순한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를 의식과 무의식, 두 세계를 잇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친밀한 행위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 융에게 욕망은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즉 푸시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충동은 무의식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교환입니다. 에너지의 교환, 그림자의 교환, 그리고 서로의 의도가 오가는 교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잘못된 여성이 들어선다면 쾌락이 되어야 했을 그 시간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소모와 고갈로 변질되고 맙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 후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로감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피로입니다. 진정한 교감 없이, 온전한 현존 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마다 당신은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성전이듯 당신의 몸 또한 신성한 성전입니다. 두 성전이 아무런 의식 없이 만날 때 그곳에서는 에너지의 혼돈만이 태어날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에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강인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둔 불안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과거의 무게로 가득 찬 침묵까지도 말입니다. 본능적인 깊은 친밀감은 성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스침과 스침 사이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내면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발가벗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그 순간, 겉으로는 굳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강인함의 가면은 고함 소리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래전 버림받았던 기억의 메아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사소한 몸짓 하나가 한 번도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감정의 상처를 들춰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말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비명을 지른다. 육체는 영혼이 숨겨왔던 고통을 연기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상대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이유입니다. 친밀함을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민낯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의 붕괴는 거창한 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옷의 틈새를 파고드는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각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쾌락을 주는 것이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기술의 문제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연결하는 진정한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행위는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잊혀진 부분,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묻어버렸던 그 부분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이 숨기라고 가르쳤던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것을 남성 안의 여성성, 즉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남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숨겨진 부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쾌락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온전한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신탁이 되고 아무런 가면 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촉의 의식 속에서 어떤 연기로도 위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영혼이 됩니다. 의식적인 성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상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오랫동안 추방당했던 자신의 감수성이 다시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고 부서진 갑옷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쾌락은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그 길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욕망은 단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결핍, 마침내 선택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모든 관계 속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누군가 나는 너를 본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더 커질 때 남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지우고 뜻을 굽히며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언제나 곁에 있으며 항상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당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적인 덫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종종 미덕의 가면을 쓴 고통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연기를 통해 애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투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자신의 자기의 부족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는 그 노력은 폐허가 된 자존감에 부정된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 진실을 이해할 때 그는 비로소 연기의 극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존재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인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진실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란 숨겨지고 상처받고 거부당한 자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낡은 트라우마의 반복, 결코 닫히지 않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친밀함이 마치 지뢰밭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인함의 가면을 쓰고 다가가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치유하지 못한 실존적 공허함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 내면의 전투에서 육체는 요새가 되거나 다리가 됩니다. 모든 것은 그가 감정적인 나체를 위협으로 마주하는지 아니면 치유의 기회로 마주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것입니다. 약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거절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인정에 대한 보이지 않는 갈증. 이 모든 것이 무의식 속에 살아 숨쉬며 나타날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에서 나타날까요? 기억을 촉발하는 손길 속에서, 친밀함이라는 감정의 거울 속에서,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지만 결코 우연이 아닌 반복되는 선택들 속에서 나타납니다. 모든 남성은 어느 시점에서 자신 안에서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상대방에게 투사합니다. 그는 한 여성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녀를 모든 것으로 만듭니다. 연인, 어머니, 상담가, 그리고 구원자로 말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사랑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내 안의 빈 곳을 채워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진 결핍에 대한 그림자의 투사이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애정에 대한 유령 같은 욕망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는 거의 언제나 좌절로 끝납니다. 누군가를 받침대 위에 올려놓을 때 당신은 그 사람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의 상처받은 영혼의 반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상화는 감정적인 감옥이 됩니다. 단 한 번의 실수로 그 모든 성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한때 위대함을 투사했던 남자는 이제 경멸감을 느낍니다. 욕망은 분노로 변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가 자기 안에서 깨워야 할 것을 밖에서 찾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잠들어 있던 그의 야성, 부정당했던 그의 감수성, 그리고 그의 깊은 내면의 현존을 말입니다. 완전해지고 싶다는 이 절박한 탐색 속에서 많은 남성들이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그들은 강렬함을 사랑으로, 결핍을 연결로, 그리고 구원을 현존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놀라운 여성이라도 아직 자기 자신을 만나지 못한 남자에게 완벽한 거울이 되어줄 수는 없습니다. 감정의 거울은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발가벗은 반영을 바라보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갖지 못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용기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열쇠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인정받기를 기다리며 평생을 보냅니다. 칭찬 한마디, 선택의 순간,
너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라고 말해주는 부드러운 손길을 기다립니다. 하지만 아무리 날카롭더라도 진실은 이것입니다. 그 인정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온 것은 언제나 떠나가기 마련입니다. 진정한 치유는 한 남자가 더 이상 애정을 구걸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시작됩니다. 선택받고 싶다는 그 갈증은 오직 그가 먼저 자기 자신을 선택할 때에만 해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암, 즉 자각이 바로 열쇠입니다. 책에 나오는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실천으로서의 자각 말입니다. 날 것 그대로의 현존으로 내면을 들여다보고 말없이 듣고 도망치지 않고 실존적 공허와 마주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폐허처럼 누워있는 바로 그곳에서 진정한 남성성의 각성이 시작됩니다. 친밀함은 더 이상 연기가 아니라 진실의 거울이 됩니다. 욕망이 내면에서 태어날 때 그것은 구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대합니다. 가볍게 춤을 춥니다. 그것은 영혼의 표현입니다. 바로 그 순간 성은 의식이 됩니다. 더 이상 탈출구가 아닌 본질로의 회귀가 됩니다. 그곳에서 신성한 쾌락은 공허함이 아닌 충만함에서 비롯됩니다. 그림자는 신탁이 되고 침묵은 지혜가 됩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남자는 자아라는 감옥을 통과하고 강인함의 가면을 하나씩 찢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대의 여정에서 그는 세상이 묻으려고 했던 무언가를 발견합니다. 바로 그의 가려지지 않은 인간성입니다. 모든 여성이 당신의 몸에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에 접근할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무의식적인 성관계는 당신의 생명력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고갈될 수 있는 열린 통로가 됩니다. 감정적으로 상처받고 드라마에 중독되어 있으며 자기 자신과 단절된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내면의 공허함을 품고 다닙니다. 당신이 그 공허함과 합쳐질 때 그것은 당신의 가장 신성한 부분들, 즉 당신의 명료함, 힘, 그리고 방향성을 삼켜버립니다. 당신은 만남의 자리를 떠날 때 들어올 때보다 더 텅 빈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당신은 그것이 쾌락이었다고 믿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들과 겪었던 일들, 그녀의 감정적인 중독, 그녀가 유지하고 있는 무의식적인 계약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몸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은 그 에너지들이 허락도 없이 당신의 삶에 들어오는 문입니다. 당신은 단지 그녀의 몸과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의 에너지, 그녀의 트라우마, 그녀의 해결되지 않은 악마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깨어있지 않다면 그 융합은 오염이 됩니다. 당신은 피로, 무관심, 혼란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 이유조차 알지 못합니다. 이런 종류의 친밀함은 보이지 않는 교환이지만 그 결과는 파괴적입니다. 실제로는 혼돈 속에 사는 여성들에게 계속해서 자신을 열어주면서 육체적인 힘을 갖고 가짜 자신감을 보이고 SNS에 영적인 인용구를 올리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필요한 것은 에너지적인 분별력, 현존, 그리고 새로운 선택의 패턴입니다. 당신의 공허함을 잠재우기 위해 아무에게나 자신을 내어주는 한 당신의 영혼은 폐허로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것은 빼앗긴 곳에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정직하게 대답해 보십시오. 단지 욕망이라고 생각하며 누군가에게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이전보다 더 길을 잃은 채 침대를 떠난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쾌락을 교감으로 착각하고 자기 자신조차 돌볼 줄 모르는 누군가에게 당신의 에너지를 내어준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 대답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당신을 자유롭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당신은 더 이상 몰랐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성이 개임이 아니라 의식이라는 것을 이해합니다. 몸은 신탁이며 당신이 내리는 모든 친밀한 선택은 당신을 재건하거나 혹은 당신을 더 깊은 심연 속으로 묻어버린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당신의 일부만을 원하는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영혼에 걸맞은 수준의 의식을 요구하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내면에 무언가를 흔들었다면 당신의 영혼에 말을 걸었던 부분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이 메시지가 당신에게 닿았다면 아직 잠들어 있는 다른 남성들과도 공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밝히고 있는 것은 단지 성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당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연기가 아닌 당신의 진정한 모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여정에 늘 빛과 깊은 성찰의 여정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가 당신의 잠들어 있던 영혼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이 귀한 메시지가 더 많은 이들에게 닿게 하는 힘이 됩니다. 이 나눔의 행위를 통해 당신의 삶에도 깊은 깨달음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한 남성이 누군가와 잠자리를 가질 때 그는 진정으로 무엇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단순히 육체나 잠자리의 기술을 넘어 그가 무심코 내어주는 것은 바로 자신의 영혼입니다. 인정받고 싶고 애정을 갈망하며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간절히 원하는 굶주린 영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영혼의 재물은 종종 욕망, 정욕, 혹은 동물적인 본능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살과 살이 맞닿는 행위, 그 이면에는 훨씬 더 깊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습니다. 남성의 진정한 욕망은 사실 성적인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자신의 망가진 모습 그대로 온전히 이해받고 느껴지고 인정받고 싶은 갈망에 가깝습니다. 한 여성의 몸 앞에 무릎을 꿇는 남성들은 단순히 쾌락을 좇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어쩌면 한 번도 제대로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한 애정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육체적인 행위처럼 보이지만 그 본질은 지극히 영적인 것입니다. 정욕처럼 보이지만 힘으로 위장한 채 대대로 이어져 온 깊은 공허함일 뿐입니다. 진정한 친밀감의 순간 모든 연기와 가식의 연극은 막을 내리고 단단해 보이던 갑옷뒤에 숨겨진 연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바로 이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순간에 20세기 심리학의 거장 칼융의 심리학이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몸은 신탁이 되고 그림자는 거울이 됩니다. 하지만 이 진실은 오직 가면을 꿰뚫고 날카로운 진실의 심연으로 뛰어들 용기가 있는 자에게만 보입니다. 칼융은 욕망을 단순한 본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친밀한 관계를 의식과 무의식, 두 세계를 잇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친밀한 행위는 보이는 것 이상의 것을 드러낸다. 융에게 욕망은 육체에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 즉 푸시케에서 태어납니다. 우리의 모든 움직임, 모든 충동은 무의식 깊은 곳에 그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성적인 만남은 단순한 행위가 아닌 교환입니다. 에너지의 교환, 그림자의 교환, 그리고 서로의 의도가 오가는 교환입니다. 만약 당신의 삶에 잘못된 여성이 들어선다면 쾌락이 되어야 했을 그 시간은 육체적, 감정적, 그리고 영적인 소모와 고갈로 변질되고 맙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 후에 깊은 공허함을 느끼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피로감은 육체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혼으로부터 오는 피로입니다. 진정한 교감 없이, 온전한 현존 없이 자신을 내어줄 때마다 당신은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의 조각들을 팔아넘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성의 몸이 성전이듯 당신의 몸 또한 신성한 성전입니다. 두 성전이 아무런 의식 없이 만날 때 그곳에서는 에너지의 혼돈만이 태어날 뿐입니다. 당신은 그저 섹스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는 차원의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문이 안전한 곳으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여정이 깊어질수록 당신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지만 아무도 해독하는 법을 가르쳐주지 않았던 진실을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한 남자가 진정으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몸을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혼에 숨겨진 부분들을 드러냅니다. 거절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 강인함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둔 불안감,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과거의 무게로 가득 찬 침묵까지도 말입니다. 본능적인 깊은 친밀감은 성적인 행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면이 발가벗겨지는 느낌에 관한 것입니다. 서로의 눈빛 속에서 스침과 스침 사이의 그 짧은 정적 속에서 보이지 않던 내면의 아이가 모습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는 어떤 대가나 노력 없이 그저 사랑받고 싶었던 존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을 마주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발가벗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일입니다. 진실과 마주하는 그 순간, 겉으로는 굳건한 표정을 짓고 있지만 속으로는 무너져 내리는 남성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강인함의 가면은 고함 소리에 벗겨지는 것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 속에서 녹아내립니다.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손길이 오래전 버림받았던 기억의 메아리를 깨울 수 있습니다. 사소한 몸짓 하나가 한 번도 설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던 감정의 상처를 들춰낼 수 있습니다. 융은 말했습니다. 무의식은 언제나 말하고 있으며 친밀한 관계 속에서는 비명을 지른다. 육체는 영혼이 숨겨왔던 고통을 연기하는 무대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남성들이 상대와 너무 가까워졌다고 느낄 때 한 걸음 물러서는 이유입니다. 친밀함을 마주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적 민낯을 거울로 보는 것과 같으며 모두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남성성의 붕괴는 거창한 위기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갑옷의 틈새를 파고드는 단 한 번의 손길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내면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각성은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쾌락을 주는 것이 마치 하나의 공연처럼 기술의 문제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잘 해내야 한다. 그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야 한다. 내가 이만큼 대단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영혼을 어루만지고 서로를 연결하는 진정한 욕망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쾌락을 주는 행위는 영적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 안에 잊혀진 부분, 아주 오래전에 스스로 묻어버렸던 그 부분에 접근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남성의 내면 깊은 곳에는 세상이 숨기라고 가르쳤던 부드럽고 섬세한 면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융은 그것을 남성 안의 여성성, 즉 아니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존재합니다. 한 남자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자신을 내어줄 때 그는 단지 그녀의 몸을 만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 안에 그 숨겨진 부분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신성한 쾌락은 통제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온전한 현존에 관한 것입니다. 그 순간 몸은 신탁이 되고 아무런 가면 없이 자기 자신을 비추는 감정의 거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접촉의 의식 속에서 어떤 연기로도 위조할 수 없는 무언가가 깨어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욕망은 단순한 육체를 넘어 영혼이 됩니다. 의식적인 성은 몸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말없이 상대의 소리를 듣는 것에서 오랫동안 추방당했던 자신의 감수성이 다시 떠오르도록 허용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깨지고 부서진 갑옷 아래에 있는 진정한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럴 때 쾌락은 치유가 됩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에게 그 길은 여전히 너무나 위험하게 느껴집니다. 많은 이들이 사랑을 원한다고 말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그들이 갈망하는 것은 인정입니다. 욕망은 단지 다른 사람과 연결되고 싶은 갈망에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조상대대로 이어져 온 결핍, 마침내 선택받고 싶다는 절박한 필요에서 비롯됩니다. 마치 모든 관계 속에서 내면에 보이지 않는 아이가 누군가 나는 너를 본다. 너는 소중한 존재야 라고 말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서 함정이 시작됩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보다 사랑받고 싶은 갈증이 더 커질 때 남자는 자신을 잃어버리고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색깔을 지우고 뜻을 굽히며 인정이라는 부스러기를 얻기 위해 자신의 영혼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 남자를 본 적 있습니까?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언제나 곁에 있으며 항상 친절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무시당하는 남자 말입니다. 그가 틀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감정적인 덫에 갇혀 있을 뿐입니다. 과도한 친절은 종종 미덕의 가면을 쓴 고통일 뿐입니다. 그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헌신이라는 연기를 통해 애정을 구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어두운 투사가 시작됩니다. 그는 상대방이 자신을 구원해 주기를, 자신의 자기의 부족으로부터 구출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효과가 없습니다. 내면을 들여다보고 나는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가? 라고 묻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때로 완벽한 파트너가 되려는 그 노력은 폐허가 된 자존감에 부정된 반영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그 진실을 이해할 때 그는 비로소 연기의 극장을 해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의 날 것 그대로의 존재감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사랑받기 위해 완벽할 필요가 없는 자기 자신의 부분을 말입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달하기 위해 그는 반드시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개임의 판도는 완전히 바뀝니다. 칼 융은 심리학 역사상 가장 잔인할 정도로 정직한 진실 중 하나를 남겼습니다. 당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당신의 삶의 운명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수많은 남성들에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해결되지 않은 과거의 고통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림자란 숨겨지고 상처받고 거부당한 자아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그것은 남자가 알아채지도 못하는 사이에 그의 삶의 운전대를 잡습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는 낡은 트라우마의 반복, 결코 닫히지 않는 순환고리가 됩니다. 친밀함이 마치 지뢰밭처럼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내 안의 상처가 여전히 아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강인함의 가면을 쓰고 다가가지만 내면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한 번도 치유하지 못한 실존적 공허함에 대한 해결책을 상대방에게서 찾으려 합니다. 이 내면의 전투에서 육체는 요새가 되거나 다리가 됩니다. 모든 것은 그가 감정적인 나체를 위협으로 마주하는지 아니면 치유의 기회로 마주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숨기는 것입니다.